자, 봅시다. 첫 단어는 집합입니다. 집합을 잘 정해야 수학의 함수도 정의할 수 있고 하니까 중요한 단원이 되겠죠. 자, 집합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뭐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쉽게 판단 가능하실 거고, 아닐 때는 줄 그어서 나타내면 되겠죠. 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죠.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포함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우리가 동일하다 표현하고, 여러가지 성질을 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자 and B 또한 A의 부분집합이라면 우리는 A가 B와 같은 집합이다. 즉 서로의 원소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다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그 연산하기 전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뭐 서로 쏘다 이런 표현인데, 연산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거고,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문제는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NA를 K 그냥 N개라고 합시다. A의 원소가 N개 있을 때 이렇게 쓸까요? A의 원소가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N개의 원소가 존재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있겠습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 공집합이 아닌 이런 얘기 나오면 공집합도 제외해야 되니까 또 한 개 빼줘야 되겠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요까진 기본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AX라는 어떤 집합을 만들자. 여기에 원소를 뭘 고를래 하고 A에 있는 원소 N개에 가서 하나씩 물어봐. 너는 우리 집합에 들어올래 말래? 원소가 될래 말래? 물어보면 들어가겠다 또는 들어가지 않는다. 원소이다 아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고, 그런 선택을 N번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2의 N제곱이란 거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이제 문제 여러가지 조건이 나온다. 맞지? 쌤이 AK개의 원소를 X가 포함하는데 이때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면 A의 원소 중 특정한 K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맨날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나 있는가 였고, 이때 X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K 뺀 만큼 거듭제곱해야 되겠죠. 즉 K개의 원소는 우리 부분집합이 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걔들은 선택지가 없어. 1의 K제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는 선택지를 K번 선택하고 나머지 N에서 K개를 제외한 N-K개의 원소는 이제 자유롭게 원소가 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만큼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A1, A2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노? A2, AK개의 원소가 X와의 공통 부분은 없다. 그리고 X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요건 이제 어떤 의미예요? K개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아야 하죠. 즉 특정 K개의 원소를 미포함,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선택지 자체는 똑같이 K개가 빠지게 되니까 2의 N-K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요번에는 어떤 표현을 써볼까? A2, A3 해서 AK개의 원소, K개의 원소와 맞나? 공통 부분이 존재하긴 한다.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건 너 K개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런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적어도 원소 한 개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뭐 2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3개, 4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다 구해서 다 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의 개수에서 K개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인 공집합이 될 때는 2의 N-K제곱이라고 했잖아.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2의 n-k제곱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런 표현까지라든지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 믿고 요런 표현까지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들어가면 여기서 좀 잘 알아둬야 될 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인데요. A 합집합 B의 원소는 X이다.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일 때를 얘기하고요. 교집합의 원소는 X이다. X가 A의 원소이고 and X가 B의 원소기도 하다. 여집합은요, X가 원소이다.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로 끝인데, 여기에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의 원소는 아니다 정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X의 원소이지만 and B의 원소는 아니다 였습니다. 어쨌든 전체 집합 내부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죠. X가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다. B의 원소는 아니다는 너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여집합의 원소가 B의 원소가 아니게 되겠고요. 공통이다. and는 교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A 차집합 B의 원소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 연산을 정의할 거고, 그럼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연산을 해보려면 여러 가지 법칙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식을 정리해 볼 거잖아요. 연산 법칙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 있죠. 기본적으로 교환이 되냐 안 되냐, 결합, 계산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냐, 분배, 두 연산이 섞여 있으면 그런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집합에서 가지는 흡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도 있고 한데, 자, 요런 걸 할 때 차집합과 관련된 연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집합은 연산하기 좋은 연산이 아니다. B를 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미는 뭐야? A 교집합 B의 원소만을 제외해야 되죠. B에 있는 원소를 다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을 다루기보다는 차집합이 나오면 항상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 식을 정리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좀 자주 쓰이거나 중요한 건 드모르간 법칙이 있겠네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순서 바꾸는 것까지도 기록해 줄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꼭 같은 원소가 아니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교집합이 만약 서로 이제 공통 부분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서로소라고 표현합니다. 와, 얘네 너 이거. 자, A교 B가 공집합이라면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했을 때 요거 하나 정리만 좀 해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표현들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요건 좀 잘 알아둡시다. A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연산들을 몇 개 알아볼게요. 같은 의미 A 교집합 B가 여전히 A다. 합집합을 하면 B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바꿀걸. 잘못 썼다. 자, A교 B가 A여야 한다. A 합 B가 B여야 한다. 됐고, A 차집합 B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A만의 원소는 없고 A는 모두 B의 원소이기 때문에 A만의 원소 A 차집합 B는 없겠다. 됐지? 여기서 너는 보통 연산을 뭐로? A교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으니 이게 공집합이어야 한다 였고요.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둘 다 뭐 할 수 있겠어? 여집합을 붙일 수 있겠죠? A교 B 여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과 같아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야?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집합 U가 있었고요. B라는 집합 안에 A가 존재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A여야 한다. A 합집합 B는 B여야 한다. 차집합의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으로 너가 이겼고, 이게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얘는
그림으로 보면 A의 여집합이라는 이 A 바깥에 있는 원소들과 B라는 원소의 합친 부분이니까 모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전체가 된다면 A 합집합 B가 B다. A 교집합 B가 A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다른 건 좀 익숙하거나 쉽게 느껴지는데 이 표현이 그냥 딱 마주치면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여기서 뭐를 적용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왜 얘가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주 아는 식. 그래서 이것도 잘 인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또 블랙라벨 D 8쪽 내용 왼쪽에 보면 이제 비법 노트 이런 게 비법 노트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많거든. 거기에 보면 이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서로소와 같은 표현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좀 잘 한번 봐두세요. 저는 그거보다는 부분집합이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는 책이 없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배법칙, 교환법칙, 연산법칙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겠지만 이런 거 할 줄 안다 치고 요거 한번 봐둘게. 됐지? 넘어가서 대칭 차집합 먼저 하고 갈게요. 좀 자주 나오는 집합이라서 대칭 차집합이라더니 배수 집합이라더니 뭐 이런 것들 내용 정리되면 좋겠다. 최근 배수 집합이 먼저인데 대칭 차집합 먼저 하지 뭐. 집합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A 차집합 B에 B 차집합 A를 합친 것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부르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들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칭 차집합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딱 교과서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뭐 세모 연산을 쓰든 동그라미를 쓰든 별표를 쓰든 적당한 연산 기호를 하나 넣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알아봐라 정도가 되니까 알아둡시다. 심플하게 알아도 교환이 된다. 교환이 되고 결합도 되어 다 쓰진 않겠습니다. 단 분배도 일정 이상 되는데 모든 연산에서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을 수 있잖아. 대칭 차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대칭 차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교집합한 애들끼리 모아놓고 대칭 차집합 다시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배가 다 된다 이렇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거나 내가 잘 딱 보자마자 이건 뭐지? 하는 식이 나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특히 여기 있는 내용도 저런 연산법칙을 적용할 때도 물론 천천히 연산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좀 실전적인 방법으로는 그림 3개 보통 집합 3개라서 헷갈려서 그런 거거든. 집합 3개 싹싹싹 그려놓고 체크해보는 게 나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겠다. 교환 결합이 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알아둘 만한 게 A와 자기 자신 하면 공집합 나오고요. A와 공집합끼리 하면 자기 자신 A가 나옵니다. A와 여집합이랑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요. A와 전체 집합을 하면 A 여집합이 나옵니다. 얘보다는 얘는 보통 어떻게 말하나? 그냥 이거 2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고 A를 A 세모 A, A 세모 A, A 세모 A, 즉 A 세모 A, 세모 A, 세모 A 계속해. n번 해. 그러니까 A에 n번을 할 테니까 짝수번 했으면 공집합으로 끝날 거고 홀수번 했으면 다시 자기 나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 쓸 수 있겠고요. 자리 바뀌어도 똑같다잉. 자리 바뀌어도 똑같다잉. 또 뭐 설명해야 되더라? 이거 설명하겠다. 자, A 대칭 차집합 B는 여집합끼리 대칭 차집합한 것과 같은 범위를 가진다. 같은 영역을 가지게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할 때마다 아는 것만은 나오지 않겠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여기 적혀있는 거 외적인 거 나오면 저도 이제 그걸 다 외우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억을 어느 정도 해두면 체크할 때 용이하겠죠. 편하겠죠. 그냥 배수 집합 내용만 정리하고 집합 개수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쟤는 왜? AK의 원소를 X라 하자. X는 K, N이다.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자연수로 할까요? 배수에는 당연히 음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면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해보자. 즉 K도 자연수라고 할게요. K도 자연수니까 자연수에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쓴 숫자들 배수를 나타낸다. 자, 배수 집합일 때는 A 합집합이 AN제곱 AN의 부분 집합이려면 M이 N의 배수여야 됩니다. 반대로 N은 M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8의 배수는 4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AM과 교집합 AN을 해라 라고 하면 A 최소 공배수라고 표현할게요.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뭐 3의 배수들 묶어 놓은 거랑 4의 배수 모아 놓은 거랑 공통인 애들은 3과 4의 공배수니까 12의 배수, 즉 최소 공배수의 배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합쳐 놓으면요. 뭐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쓸까 이것도? 근데 진짜로 같나요? 진짜 같아져? 뭐 예를 들어 6이랑 4였다 치자. 6과 4의 배수들을 모아놔. 그럼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겠지. 근데 거기엔 2는 없고 10도 없잖아. 10 없잖아. 4의 배수도 아니고 6의 배수도 아니니까. 근데 최대 공약수인 2의 배수들과 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포함되긴 하겠죠. 여전히 포함은 되겠지만 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져. 합집합은. 왜? 포함될 뿐 같은 게 아니니까 내가 똑같은 집합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뭐야? 최대한 교집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집합이 등장하면 식을 정리한 다음에 최소 찾아주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숫자 3개나 2개 주어질 거 아닙니까? 보통 3개라서 그럴 거거든. 2개면 뭐 그냥 찾아보면 되고. 숫자 3개가 주어져서 그렇잖아.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배수 쫙 써놓고 지워. 실제 해봐. 한 주기 안에 몇 개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규칙성을 찾는다.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NA 합집합 B는 뭐 기본이잖아요. 모르면 안 됩니다. A에 B 더하고 A 교집합 B 뺐겠지. 사실 2개짜리는 별 문제가 아니야. 3개짜리가 이제 문제죠. A에 B에 C의 원소를 모두 더한 다음에 빼라. 둘씩 겹치는 애들 빼주고 한번 다 빠진 A교, B교, C를 즉 모두의 공통 부분을 다시 더하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됐나? 뭐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4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난 본 적 없는데 고등학교 문제 풀면서는 4개짜리 만약 나왔다 하면 1개짜리인 거 다 더해. 2씩 겹친 거 다 빼.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3씩 겹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3씩 겹친 애들 다시 다 더할 차례니까 더해. 더하다 보면 누가 겹쳐져 있냐면 또 4개 다 겹친 놈이 있을 수 있잖아. 걔는 또 다 더해져 있거나 해서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빼면 돼, 걔는. 그러니까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를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5개든 6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면 돼. 자, 3개니까 더했다 뺐다 더했다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실제 문제 풀어보면 A 집합 있고 B 집합 있고 C 집합 있고 원소들이 막 있겠죠. 문제 조건들이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A의 원소 몇 개다? 그 다음에 둘씩 2개만 붙은 애들 몇 개다? 그 다음에 셋 다 뭐 합격한 애는 몇 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사실 벤 다이어그램에는 원소를 써야 되지 개수를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뭐 수학자들이랑 하라 그러고 우린 개수를 쓰죠. A, B, C, D, E, F, G 이렇게 영역에다가 개수가 몇 개다 라고 쓰고 A는 이거 다 더한 거다. B는 이거 다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 조건을 해석했을 때 이런 게 잘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거 좀 끼워 맞춘 느낌이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어설프게 이렇게 하다가 헷갈리고 아씨 뭐 뺐나 더했나 모르겠는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역을 싹 다 구분해서 A는 이거 더한 거,
둘씩 겹치는 건 너와 셋 다 겹치는 건 너, 두 개만 있는 것들은 D, E, F 이런 식으로 좀 받아줘서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정리한 다음 개수를 찾아주는 그런 것도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빠르게 내용들을 한번 정리만 해봤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본다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두시고요. 워낙 기본되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집합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기껏 해봤자 뭐 차집합, 연산법칙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주하는 그런 정도가 특별한 유형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집합의 정의역, 공역,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나중에는 집합의 표현을 빌어서 다른 단원에 2차 방부 등식 푸는 문제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다룰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바로 다음 단은 명제에서 진리집합 역할 하잖아. 얘들이 맞지? 중요한 애들이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스텝 2에 몇몇 문제를 풀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유형들, 좀 필요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1번 같은 문제도 좋은 문제죠.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2번 또 뭐 원소의 합의 짝수다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도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집합의 표현을 빌렸지. 아무 의미 없는 문제죠. NAB가 무슨 뜻이야? A와 B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이거라고 하자. 말하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고 뭐 그렇게 약수의 개수 구한다 맞지? 자, 그럼 약수의 개수가 NAB인데 U는 전체 집합 200 이하의 자연수에서 AKA라는 집합을 어찌 정의를 했느냐? AKA는 X라는 원소로 정의를 했다. NAX가 K인 애들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뭔 말이요? 자, 그래서 이거의 힌트가 기억에 있죠. K가 2거나 3이거나 이럴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됐지? 심지어 K가 1이네. 공약수의 개수가 1. 자, A1, 2라고 돼 있는데 A1, 2는 무슨 의미야? X를 원소로 가집니다. 2라는 숫자와 X라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1개다. 뭔 소리야? 서로소다 이 말이잖아. 2와 X는 서로소다. 즉 사실상 모든 홀수가 다 가능하겠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지만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입니다. 알겠죠? 1은 모든 수와 서로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2는 들어가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2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2와 2가 서로 소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네? 답은 1이 아닐까요? 자, 이 니은도 봅시다. A43의 원소의 개수는 X를 원소로 한다. 3이라는 숫자와 X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공약수의 개수가 4개라면 그 어찌하면 4개가 되겠노? 약수의 개수가 4개일라 하면 뭐 해야 되노? 예. 3이라는 수와 X라는 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가 4개라고요? K가 4? 양의 공약수가 어떻게 4개가 되죠, 얘가? 불가능하지 않나? 야, 잠깐만. 나 이거. X는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있는 것만 다 선택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근데도 그렇지. A43이잖아. 원소가 4개라고요? 약수의 개수가 4개라고요? 어찌 그러죠? 3과 X의 공약수는 3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냐? X에 무슨 수를 쓰든 너는 커봤자 3 아니면 1이잖아. 그지? X가 3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다 1일 거고, 그럼 공약수의 개수라고 하자 1개가 다일 거고, X가 만약 3을 포함한다 치다. 그럼 나머지 인수가, 소인수가 몇 개나 더 있다 한들 어쨌든 공약수는 3일 뿐이잖아. 맞지? 더 있나? 없지? 그럼 4개가 되는 건 그냥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니은은 대체 무슨 보기일까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보기. 차라리 최소 공부에서 이런 거라도 나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기니 틀렸으니 디귿이 답일 건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A2 3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는데 n 3x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맞나? 원소의 개수가 66개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x가 3과 서로소라면 x와 x과는 좀 너무하지 않니? 자 3과 x가 서로소입니다. 그럼 뭐야? n3x는 그냥 1이어야 돼요. 따라서 2개였다는 것은 3과 x가 어때야 돼? 2개였다. 그럼 x가 뭐야? 3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 x는 3의 배수여야 된다. 3을 포함하면 그 다음에 소인수가 뭐가 있든 3이 여러 개 갖고 있든 건 상관없어요. 최대 공약수는 어차피 3일 뿐이고 3이라고 하면 1과 3에 2개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x는 뭐다? 3의 배수다. 그러면 600이 아니고 200이었나? 200 이하의 3의 배수는 몇 개 있나? 그거 있지. 오, just moment. 66개. 오케이. 아, 내가 방금 잘못 봤어. 65개인 줄 알고. 문제 서로 다르냐는 말이라도 있나 싶었네. 자,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는 솔직히 좀 뜬금없었어요. 문제 잘 이해하시고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어. 5번 같은 경우에는 알아봐야 되나요? 5번 같은 경우에는 n을 x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를 취해라 라고 돼 있는데 x가 1 이상이니까 뭐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x가 정수라는 말은 안 했다. 그냥 x분의 n이에요. 근데 여러분 x분의 n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혹시 반비례 그래프 안 배운 사람 있니? 없잖아. 그리고 사실 수학과 선행 아직 안 해봤다 손? 없지. 수학상 블랙 라벨 보고 있는데 수학과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는 거 없잖아. y는 x분의 n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부터 쭉쭉 넣다 보면 n 되겠고요. 뭐 2분의 n, 3분의 n 이런 것도 있고. 아니? 2분의 n, 3분의 n만 있는 거 아니야. n보다 작은 정수는 싹 다 있어야 돼. 그지? 됐어?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좋고 7번도 좋네. 저는 6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볼게요. an이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한다. 3n-1 이렇게 집합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n은 자연수인데 생략할게요. 이 집합의 표현 안에 부등식이 들어있잖아. 이 표현을 잘 이해해서 다음 식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와 세 번째 범위와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교집합 한 번 더 써야지. an까지였나요? an까지의 공통부분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자연수 n의 최대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대충 써볼게요. 2보다 크거나 같고, 와, 뭐야, 24? 이게 A1에 해당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놓을게. A2의 원소들을 쓴다면, n에 2 넣으면 5. 얘는 2 넣으면, 와, 이거 뭐야, 이거. 2 넣으면 얼마니, 이거? 39. 얘는 엄청 빨리 커지겠네. 얘는 8씩 커지고요. 얘는 몇 개씩 커져? 15씩 커집니다. 답도 없는데? 15씩 커지면 54야? 이렇게 되겠죠. 다음 11 되겠고, 오른쪽 거 이제 안 쓸래. 여러분, 계속 겹치죠? 적어도 이 앞대가리 새끼가 24를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일단 겹쳐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많이 겹쳐도 너와 너를 겹친 거에 다시 너와 너를 겹칠 거고 다시 너와 너를 겹칠 건데 어쨌든 24 이하는 계속 남아 있을 거야. 그 언제 네가 24를 넘어가는 숫자가 등장해야 더 이상은 겹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이제 그때는 뭐 해야 돼? n에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하면서 몇 개 쓰면서 규칙 찾아야 돼. 알겠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돼. 쌤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어요는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좋진 않죠. 네가 스스로 생각해야 의미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해봐야 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수원을 선행해서 등차 수열의 개념이 좀 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30 커지면 그 다음 얼마고? 21 더하기 23까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6이 딱 되는 순간 24 더하기
2가 되는 순간 빼기 1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되나? 요게 9번째 값이죠. 즉 n이 8일 때까지는 23 이상 이 범위에 의해서 뭐 오른쪽은 계산 안 할게 그냥 너까지에 의해서 너와 너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따라서 공통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9가 되면은 24 미만인 이하인 애들과 26 이상인 애들에는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즉 처음 집합과 마지막 집합의 공통 부분은 없다 이 말이야. 모두 겹쳐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너가 없으면 공집합이 중간에 하나라도 등장하면 싹 다 공집합입니다. 안녕 이누야. 앞부분에 좀 잘린 거는 제가 영상 녹화를 해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넘어갈게. 7번도 좋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고 찾아봅시다. 나중에. 넘어갔어요. 우와 8번 볼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었고요. KU라는 집합은 U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번과도 비슷한 유형인데 KU 여러분 책은 뭐 U자를 잘 쓰니까 문제 없는데 저는 합집합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지게 쓸게요. 자 일단 뒤에 조건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멱집합이라 그래. U라는 집합의 멱집합 파워셋이라 부르는데 U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진 거야. 즉 얘는 원소가 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도 자기 자신 또 몇 개의 소수의 부분 집합들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런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하고요. 물론 지금은 멱집합 중에서도 부분 집합들 중에서도 개수가 몇 개인 걸로 2개인 걸로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런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보자. 따라서 1과 2 집합기호로 써야죠. 1과 3 시작해서 1과 4, 1과 5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은 4와 5까지 몇 개 있을까요? 10개 정도 존재한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개의 원소 중 2개를 골랐다. OC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을 배우셨을 테니까 혹시나 순열 조합 안 배웠다. 안 돼. 곤란해. 우리 수학 하는데 안 배웠으면 곤란하죠. OC는 10개니까 너는 10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이걸 인지한 상태로 다시 한번 볼게. A도 B도 뭐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1, 2, 1, 3, 1, 4, 뭐 1, 5, 2, 3, 2, 4,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집합, 10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10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개를 적당히 골라. 겹치지는 않겠죠. 2개를 골랐더니 합집합이 3개여야 되더라. 그렇게 되는 애들을 찾아보자. 합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사실상 2개 더하기 2개로 고정이에요. NB도 원소 2개고 NA도 원소 2개예요. 그러니까 2개는 고정이야. 그럼 빼기 1개가 들어가야 되지. 즉 A와 B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자, 그렇게 되는 순서상 AB를 구하는 거죠. 순서상 AB. 순서상입니다. 순서상이니까 A, B와 BA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에 1, 2 넣고 B에 2, 3 넣은 거랑 A에 2, 3 넣고 B에 1, 2 넣은 건 다른 건데 일단 마저 보자. 교집합이 1개여야 되고. 아따마 어렵다. 그죠? 여러분 KU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합은 10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 막 이렇게 쓰긴 좀 그러네. 다시 합시다. 자, 골라볼게요. A라는 집합을 내가 아무거나 하나 고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으로서 1과 2라는 걸 선택했어. 꼭 1, 2가 아니라 3, 4 선택해도 아이디어는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10개 할 거야 나중에. A라는 집합 고를 수 있는 방법 10가지가 있잖아. 이 A를 골랐을 때 B는 뭐여야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됐죠? 자,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1, 2,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됐니? 1을 선택할지 2를 선택할지는 B가 뭐 이제 고르는 거지만 1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를 제외한 3, 4, 5가 들어있어야 되죠. 2를 선택했다면 1을 제외한 3, 4, 5가 있어야겠죠. 자, 다시 A라는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존재했는데요. 자,
너무 풀이 방법이 경우의 수스럽지만 경우의 수스럽게 푸는 게 편하다. 여기는 뭐 집합 다 찾아서 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지? 자, 여기에다가 B가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해.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1과 2를 선택했으면, 즉 A의 원소 2개 중 하나를 포함했다. 나머지 하나는 제껴야 되겠고, 그 다음 하나 더 골라와야 돼. 뭐를? A의 원소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0개의 부분집합 순서쌍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A가 1, 2였고 B가 1, 3이었다고 쳤을 때 선생님 1, 2, 1, 3이 지금 뽑힌 건데 자리가 바꿔도 다른 경우인가요? 예, 그건 맞아요. 왜냐, 이건 A와 B의 순서쌍이기 때문에 네가 1, 3 되고 네가 1, 2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A가 너인 것과 A가 너인 것으로 차이가 있다. 순서쌍일 때는 구분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순서쌍 A, B의 개수였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나누기라든지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60개입니다.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해 주면 좋겠죠. 9번은 좀 선 넘네. 이딴 거 왜 나오는 거죠? 자. 원래 9번을 풀 생각은 없고 10번 풀고 싶었는데 9번 안 풀어주면 여러분 찾다가 막 울겠죠? 울 정도는 아닌가? 자, 9번 또 볼게요. S라는 집합은 ABC. 얘도 또 우리 오늘 처음 보는 얼굴 되게 많잖아. 그지? 혹시 내가 수학을 좀 관심이 있다. 손. 선생님 수학과 나왔으니까 또 한번 강의 한번 해야지. 수학 좋아해? 아니요. 거짓말. 자, 보통 수학 안 좋아합니까? 정상이군요. 수학 좋아해요 혹시? 혹시 수학 잘한다 나? 그렇게 내 얘기하긴 좀 그렇고 애지간히 잘해도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자, 아무튼 딴 건 아니고 수학과 혹시 진학하실 분 있나 물어봤습니다. 있으면 말려야 돼서 제가 그런데 가면 안 돼. 알겠지? 제가 수학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애들은 가야 되겠죠. 공부하는 게 좋고 하고 또 상황이 환경이 좋으면 수학 공부하면 좋아. 4년만 다니지 말고 한 6년, 최소 6년 좀 많이 다닌다. 한 9년, 10년 다녀서 대학원 또 졸업하면 사실 수학자가 되는 거고 뭐 잘 풀리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잘 안 풀려도 연구원으로 쓸 데가 많아. 수학을 10년이나 공부하는 어딜 가도 쓸 데가 많아.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어. 사실 그런 캐릭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수학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수학과에 진학하는 애들 있으면 이제 제가 멱살 잡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야. 거긴 아니야. 알겠지? 수학과는 별로야. 혹시나 그래도 수학 관련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면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꼭 가야겠다 하시면 교육과를 가세요. 교육과가 수학과보다 장점이 뭐야? 이거 선생님이 될 수 있죠. 교사. 최근 교사의 인권이라든지 교권이 많이 추락해서 슬픈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갈 때는 해결돼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황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냥 교사가 토철한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 수 있잖아. 그러지 말고 왜 그 학교에 보면 가끔 왜 조금 프리하고 인생이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선생님들 계시잖아. 소위 말하는 월급 도둑 같은 분들 있잖아.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요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시면 찰밥통이자 안전한 직종이고 애들이야 뭐 나 몰라라 한다. 요런 아이디어로 내 인생 먼저 살겠다. 맞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죠. 참고로 수학과보다는 수학교육과라든지 교육과가 성적이 훨씬 높습니다. 인기 직종답게 학교 성적이 높아요. 쌤이 수학과 선택할 때만 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 뭐 한 5점에서 10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학교 입학 성적 기준으로는 수학과가 굉장히 높은 학과였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전자공학, 기계공학이랑 나란히 하는 학과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물리학과 함께 저 밑에 처박혀 있어요. 둘이 가면 안 된다를 제가 열심히 홍보해서는 아니고 이제 모두 알아버린 거지. 대한민국은 자연과학에 약간 이게 좀 혜택이 별로 없구나. 그 능력으로 그냥 공학 공부했으면 돈을 많이 벌거나 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성적이 높아서 못 가겠다. 그럼 수학과에 가서 상위권에 있으면은 쌤이 나온 학교 같은 기준에 10% 즉 40명 중에서 4명까지는 교육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참고로 교육과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4학년이 끝났을 때 교육과 수업을 이수해야지만이 임용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학교쌤이 되고 싶으면 무조건 교육과를 나와야 돼.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수학과도 상위권에게는 그 기회를 준다. 쉽지가 않아. 40명쯤이나 모였고 30명쯤 모였으면 3, 4등 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다가 요 3, 4등 했었으면 수학과를 가지 말고 좋은 대학 갔었어야지. 이거 가면은 이상한 놈들 모여있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과 이런 애들 있잖아. 약간 어눌한 말투와 살짝 움직이는 몸짓 이런 거에다가 남을 약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들. 소위 말하는 천재과 같은 느낌. 그런 애들이 어차피 상위권에 있고 걔들도 여러분 현생 산다. 뭐 천재고 나 수학할 거야. 걔들 다 대학원 갔어요.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했던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전부 다 대학원은 서울대 가든가 유학 가거나 다 했지만 전부 다 뭐였어? 교직은 다 했습니다. 학교쌤을 되진 않을 거지만. 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교육과를 못 가서 수학과에 가서 상위권에 랭크 해봐야겠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 한 학년당 한두 명씩 이상한 애들은 존재하고 걔를 제끼고 내가 공부 제일 잘해야 돼. 솔직히 저는 교사도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제가 너 보고 교사해? 이럴 순 없잖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이건 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수학과에 갈 성적이면 죽으시고요. 이제 수학과밖에 못 가면 그냥 죽어 알겠지? 수학과 가지 마. 제가 말렸다. 오늘 신규생들 많았으니까 한번 말렸습니다. 혹시나 가게 되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알겠지? 대학원까진 가라. 갈 것 같으면. 아니면 가서 복수 전공해. 요즘은 옛날처럼 쉽지 모르겠는데 복수 전공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걸 해서 이수하는 게 어려운 거지. 복수 전공해서 경제학이라든지. 경제학 하면 좋아요. 경제학과 애들 문과들인데 미적분 잘 못해. 새끼들 미적분 안 하고 올라왔잖아. 물론 지금은 경제학과 입학하려면 미적분 해야 되거든. 필수인 학교도 몇 개 있고 하는데 잘 못한 애들 많아. 그래서 수학과인 상태로 경제학과를 부전공하시면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애들은 그냥 빡대가리들이야. 미분 적분을 잘 못해. 어쩔 수가 없어. 문과 출신이라서. 문과 출신 뭘 아는 게 아니라 잘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지만 걔들은 소수야. 절대 다수는 미적분을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과 출신이잖아. 그래서 가볍게 찜쪄 먹는 건 안 돼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성적 잘 받고 여러분 또 뭐 경제학과 애들처럼 은행권이라든지 나중에 증권가 이런 데 취직 준비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전자공학 가서 대기업 취직 준비하고 이런 거지. 자 됐죠? 이 얘기 왜 했냐면 대학 가서 수학 배우다 보면 수학과에 가면 위상수학 이딴 거 배웁니다. 위상수학, 토폴로지 이런 거 배우는데 지금 9번에서 설명하는 요 내용이 토폴로지 위상입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만 고민해보죠. A가 X의 원소라면 S-A 즉 이거 사실상 A 여집합입니다. A 여집합도 X의 원소여야 된다. X는 뭐예요?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였습니다. X의 원소는 이 A, B, C가 아니라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 A,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 집합들이 원소예요. 그래서 그런 원소 중 하나가 X의 원소 중 하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X에 존재했다면 A의 여집합인 BC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도 X의 부분 집합이어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나의 여집합도 있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세트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A와 B가 아이고 앞에 화살표는 지울게요. 잘못 썼네요. A와 B가 둘 다 이 집합의 원소였다면 너희들의 뭐가 있어야 돼? 합집합도 원소로 존재해야 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S의 부분집합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다 써볼게요. 공집합 A, B, C 뭐 이렇게 있고 진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자, B, C A, B, C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는 안 썼습니다. 몇 개 이렇게 있겠죠. 8개 정도 있습니다. 8개. 이 중에 뭐 골라볼게. 일단 골라보자. X라는 집합에 일단 공집합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있다 쳐보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있다고 쳐보자. 알겠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고 해보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누가 있어야 돼? 얘를 전체 이거 S라고 쓸게요. S라는 집합도 원소로 있어야 돼. 왜? 공집합의 여집합도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럼 너가 있거나 너와 너의 합집합인 S는 있으니까 뭐 일단 됐죠. 더 넣지 말고 해서 닫으면 일단 얘는 문제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한다는 거야. 됐어?
문제 조건 두 가지를, 문제 조건 첫 번째와 두 가지를 만족한다는 거야. 너는 일단 가능하다. 공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집합 A가 일단 원소로 있다라고 해보자. 집합 A가 원소로 있었다. 집합 A가 원소로 있었다. A가 있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BC가 있었어야 돼. BC가 있었으면 너의 합집합도 있어야 돼. 너의 여집합은 얘, 너의 여집합은 얘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 됐다 치고, 공집합은요? 아직 몰라.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둘의 합집합도 있어야 되잖아.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근데 전체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 공집합도 있어야 돼. 이런 씨. 그래서 공집합과 전체는 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집합 있고, 둘이 합쳐도 A고, 둘이 합쳐도 의미 없고, 얘랑 얘 합친 것도 다 있으니까 의미 없고, 둘이 합친 건 있으니까 조건 만족하죠. 여기서 닫으면 뭐 굳이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뭐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걸 다 찾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닫아보자.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뭐가 있겠어? 공집합 일단 있고, B 혼자 있었다면 A, C 있는 친구 들고 오고, 전체 집합 들고 오고, 전체니까 공집합 있고, 너 닫으면 하나. C 혼자 들고 오나면 A, B 있고, 다시 전체 집합 있고, 닫으면 하나. 이렇게 크게 두 번째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네요. 자, 세 번째 경우를 또 찾아볼게요. 3, 4, 5라고 안 달게, 알겠지? 두 번째는 같은 느낌의 집합의 개수가 있었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생선님. 네, 생선이야. 자, A 하나 넣고 B도 하나 넣어보면 어때요? B도 있어. 일단 A가 있었으니까 BC가 있었어야 되겠죠? B가 있었으니까 CA도 있어야 돼. 근데 A와 B를 하나씩 넣을 것 같으면 AB 합집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AB 합집합은 누군데? AB 합집합, 그럼 AB 합집합이지 뭐. 얘가 있으면 얘 여집합도 있어야 되잖아. 얘 여집합 뭔데? C잖아. 어이씨, 개 많네. 그 다음에 이거 뭐 적당히 합치다 보면 얘랑 얘 합치면 전체잖아. 그럼 전체도 있어야 되고, 전체 있으면 누가? 공집합도 있어야 되잖아. 다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A 하나 골라서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끝났잖아. 깔끔해졌잖아. 그러면 이런 A도 있고, B도 있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을 따라가 보니 다 있어야 돼요. 8개 다 있어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굳이 A, B가 아니라 A, C를 했든 B, C를 했든 어딘가든 다 똑같은 느낌에 의해서 다 있어야 되겠죠. 너를 두 개 선택해도 마찬가지죠. 너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너가 있으니 항상 너희들은 세트인데, 이 세트 중에 두 개를 골라버리는 순간 있을 거면 다 있어야 된다. 됐지? 따라서 가장 적은 개수 2개짜리 하나, 8개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4개짜리 3개 해서 총 5개 이런 집합 X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혹시 이런 게 약간 흥미롭거나 이걸 좀 더 탐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수학과에 진학하시는 걸 제가 또 급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적어도 뭐 해야 돼? 여러분 유튜브 봅니까 여러분도?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를 안 보는 인간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최소한 유튜브 알고리즘을 뭐 떠야 돼? 매일같이 수학 관련 영상 뜰 정도 돼야 이제 수학과에 가볼까? 하는 이제 궁금증. 수학과를 가면 뭐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수학과 가면 뭐 배워요? 하면서 쌤이 이제 신랄하게 개 비판하고 있겠죠. 그딴 거 배운다 하면서. 됐나? 아. 자, 그 다음은 10번 좋은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오시면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닌가? 좋은 문제가 풀까? 싫어. 자, 뒤에 거 볼게요. 13번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 보자. 13번. 집합 A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SN이라고 할 때 원소가 몇 개나 있었니?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의 10제곱분의 1까지 총 10개의 원소가 있었고 부분집합은 2014개나 있을 겁니다. 조졌네. 자, 그래서 1024개의 부분집합에 각자 집합의 가장 작은 수가 하나씩 있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 1024개를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죽겠죠, 우리가. 네,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최소값한테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그러니까 분명히 최소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원소 1024개의 부분집합 중에 부분집합에는 각자 최소값들이 얼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최소값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봅시다. 조금만 에어컨 세게 켤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안 덥나? 안 덥나? 자, 2분의 1이 최소인 경우는 언제? 몇 개 있을까?
일단 집합에 2분의 1은 포함되어야 돼. 맞지? 2분의 1이 일단 있어야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 참고로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최소값의 정의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입니다.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함수라는 것의 최소값이잖아. 함수값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잖아. 함수값들은 뭐야? 치역이죠. 치역이란 집합의 원소 내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자, 하여튼 원소가 있어야 돼. 없는데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2분의 1 있어요. 대신에 2분의 1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크기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2분의 1 말고 다른 게 있었다가는 더 작은 애들이 있을 텐데 2분의 1이 최소가 될 수는 없겠지. 즉 2분의 1은 있지만 즉 10개의 원소 중에 2분의 1은 포함하고 나머지 9개의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2의 0승 1개의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됐죠? 1개의 원소가 아니고 1개의 집합이 있겠죠. 2분의 1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거. 헤이! 최소값이 2의 제곱분의 1이려면 일단 뭐야? 2의 제곱분의 1에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 2의 제곱분의 1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보다 더 작은 8개의 원소는 넣으면 안 돼. 즉 얘는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선택지? 얘는 고정했잖아. 밑에는 없어야 되고 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맞죠? 2분의 1은 있어도 뭐 최소값이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 되는데 문제 없잖아. 없어도 상관없고 뭐. 그래서 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2의 세제곱분의 1이 최소가 되려면 일단 2의 세제곱분의 1이 들어가야 되고 나보다 작은 나는 들어있다. 나보다 작은 애는 없어. 그러니까 7개는 제외해. 즉 선택지가 2개죠. 아, 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그에 따라 너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총 4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규칙이 뭐 그렇지 않을까? 2의 k제곱이라는 숫자가 만약 있으려면 10개 중에 k제곱은 있어야 되고 10-k계라는 애는 없어야 돼. 그래서 이 계산하면 2의 k-1제곱이죠. 맞잖아. 이 3이었으니까 얘는 2의 제곱이고 2였으니까 2의 1승이잖아. 4였으면 2의 세제곱이었겠죠. k제곱이니까 k-1승이겠지. 이게 언제까지? 마지막 2의 10제곱이었으면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2의 9승계 있었겠다. 둘 다 곱해서 쫙 더하면 전체 1024개 다 더한 거랑 같겠다. 둘씩 곱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결정되니까 2분의 1이 10개 있는 것과 같죠. 다 더하면 5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봤던 유형일 것 같은데 어떻게? 각각의 집합을 찾아가지고 그 집합의 원소의 최소를 구해야지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 거고 최소값 입장에서 너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15번은 이해를 하고 하면 쉬운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선별한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들과 실제 이거를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되고 내신할 때도 많이 하는데 애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던 유형들은 보통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는 가급적으로 좀 깔끔하게 해두시고 책에다 바로 필기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노트 같은 데 필기해놓고 책에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던지 책에다 필기했으면 뭐 문제를 풀 때 노트에 푸시던지 해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네. 이해했다는 걸 믿지 마시고 A의 원소는 20개다. B의 원소는 20개 이상이었다. FA는 FB는 뭔데? FA와 FB는 뭔데? 부분집합의 개수였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더했더니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A제곱일 때 상수의 A라는 숫자는 뭐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자, 그래서 A가 20개 있었어요. 그럼 너는 뭐야? 2의 20제곱 고정이잖아. 그럼 너는 뭔데? 모르네? 네모라고 할까요? 그냥 2의 네모제곱이라고 하지 뭐. 너도 모르네? 원소의 개수 모르니까 세모라고 하죠. F를 쓰면 어떡해? 친구들, 이런 상황이죠. NA의 합집합 B는 NA에다가 NB도 하고 NB 뺀 거잖아. 이렇게 NA 곱이 뺀 거잖아. 사실 얘는 지금 세모라고 했고 얘는 20인 거 알았고 얘는 네모라고 했고 제가 얘는 문제에서 A라고 했습니다. BC 써도 되지만 그냥 네모 세모 썼어요. 자, 이 네모 세모 뭐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문제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을 2개를 더했는데 여전히 2의 거듭제곱이더라. 그런 경우가 뭐밖에 없게요.
생각해봐. 뭐밖에 없을까? 같을 때밖에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 다른 거 더하면 선생님 256 더하기 512 더하면 256의 3배라서 3이 곱해지는데요.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증명을 해볼게요. 네모가 20보다 크다고 지금 문제에서 해줬잖아. 따라서 2에 20적으로 묶어. 얘 1 더하기 2에 네모 빼기 20인데 어쨌든 얘 0 이상의 숫자다. 0 이상의 숫자니까 너 뭐야? 2의 거듭제곱이겠죠, 여전히.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합집합의 원수에게 쓰는 둘이 합친 거에 교집합 뺀 건데 어쨌든 간 20보단 커야 됩니다. 합집합 20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 21순 있어도. 그지? 얘가 같아져서 21순 있어도 진짜 딱 같아서 21순 있어도 얘가 2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너 나눠질 거야. 나눠질 거야. 자, 그럼 뭐야? 너도 뭐 해야 돼? 2의 배수여야 돼.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너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고. 왜? 그래야 2의 20제곱 곱하기 2의 거듭제곱 해서 2의 세모라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라. 2의 거듭제곱 2의 배수잖아.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2의 거듭제곱에다 1 더하면요, 홀수예요. 조졌는데? 자, 어쨌든 2의 거듭제곱 2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의 배수인 친구잖아. 2의 거듭제곱 2의 배수인 친구에 1 더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홀수라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럼 네가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야. 1은 가능하잖아. 네모 마이너스 20이 0 이상이니까 0이 된다라고 하면 2의 0승 1은 될 수 있잖아. 네가 1이어야지만이 둘이 더해져서 2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네가 1이 된다는 건 네가 20개였다는 얘기고 네가 21개였다는 의미입니다. 네모가 20개고 세모가 21개니까 A의 값으로 가능한 건 19개. 답은 19입니다. 그냥 됐죠. 2의 거듭제곱의 합이 또다시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밖에는 없다 라는 걸 조금 이해하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이것도 재밌네. 17번 볼까요? 항상 수업은 1시간 20-30분 정도 하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 할게요. 3번씩이나 쉬는 건 좀 자주 쉬는 것 같고. 날씨도 덥고 이제 장마도 완전히 끝났나? 대구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꿉꿉하지만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졌다 이제. 왜야 너 우린? 되게 시원하겠다 너. 살짝 부러운데? 쌤이 꼭 하고 싶은 머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장발이고요. 네, 저번에 하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관리가 중간에 안 돼가지고 어디 맨날 꾸미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내가 뭐 학원 오는데 꾸미고 올 일은 없잖아. 뭐 꾸미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그 다음은 싹발인데 여름이 될 때마다 그런 고민해. 싹 다 밀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약간 땀이 이렇게 만약 흐르더라도 이렇게 수건 안 들고 싹 닦으면 착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몸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이렇게 몸이 좀 멋있어야 머리가 삭발해도 좀 괜찮잖아. 우리 멋있는 형들처럼.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기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제 슬슬 빠지더라고. 이제 막 빠지는 정도는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샤워하거나 이렇게 막 빠진 거 보면 슬퍼. 형들 얘기 들어보면 형들 막 발모지 먹는 형들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아시는 형들이 만나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내가 이제 손에 잡으려 해도 빠질 텐데 굳이 뭐 지금 밀어서 맞지 그런 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탈모가 좀 심해져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오면은 저는 그냥 밀어버리고 다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 돼봐야 알죠. 그 상황 돼보면 남은 머리카락이라도 소중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일단 놔주길 싶은. 개부럽다. 시원하겠어. 아니야? 좋다니까. 땀 흘렸을 때 바람 불면 작살나졌대. 이제 괜찮아. 쌤 또 학교 다닐 땐 다 밀고 다녔거든요. 제 친구랑 같이 우리 때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머리 길이가 1.5cm에서 2cm였어. 앞머리는 5cm인데 뭐 앞머리만 길러서 뭐하게.
그러니까 2.5cm인데 중요한 건 위에도 자를 딱 대고 2cm 넘어가면 허허이 하면서 나가라 하면서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시절에 이제 어떻게든 길러보겠다. 1.7로 잘 나오고 막 1.5로 잘 나오고 1.5로 자르잖아. 그 학주쌤이 딱 머리 자 딱 대더니 1.5 딱 찍히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보자 이지랄. 뭘 이렇게까지 해? 남자의 머리 가지고 그지? 그래서 애들이 한 9mm, 12mm 이지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주에 한두 번씩 또 깎아야 돼. 너무 힘들잖아. 다행히 대륜고는 그 당시엔 학교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셔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발소 가서 깎거나 진짜 개 열악했습니다. 좋았어요. 아저씨 되게 싸게 잘 깎아주는데 머리를 진짜 스스로 감아야 돼. 대가리 수돗물에 뜯어놓고 팍팍팍.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학급비로 뭐 샀냐? 바리깡을 샀어. 짜잔 해가지고 이제 머리 검사한 날 있으면 한 2, 3일 전부터 애들 이제 대가리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밀고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조금이라도 막 길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주말에 있는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또는 뭐 약속 있으면 길러봐야 되잖아. 기르다 제가 한 3번 정도 계기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잘랐습니다. 너무 아픈 거야. 뭐 이약 물고 때린 건 너무하지 않아? 머리 좀 안 잘랐다 뭐 이약 물고 때려 사람을. 무튼 그러다가 내 친구가 너무 귀찮잖아요. 3주마다 미는 게 일이거든. 야 이거 한 번에 시원하게 밀면은 그러니까 완전 중놈들처럼 이제 삭발을 한 번씩 딱 하면은 완전히 대머리가 되잖아. 여러분 대머리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깡으로 밀어도. 군대 갔을 때 아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군대 가면 머리 다 밀거든요. 다 밀면 하얗게 돼. 중스님들 머리처럼. 이게 그 약간 TV에 나오는 대머리들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면 면도를 해야 돼요. 수면 면도하듯이 면도기로 머리를 밀어야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 하얗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얗게가 피부 색깔이 되는 거 아니면은 약간 이제 회색 빛깔 느낌의 머리카락 느낌과 머리 색깔 섞여가지고 그렇게 보여. 내 친구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 왜? 그냥 머리 깎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만 밀어도 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밀고 왔는데 그 다음 쌤이 뭐야? 딱 보자마자 때리면서 무슨 소리 했냐면 뭐 반항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존나 때리고 약간 이해할 수 없던 세대. 이걸 왜 맞아야 될까? 선생님 제가 이게 반항이 아니라 하면서 제 친구가 변명 존나 하면서 이게 머리를 3주 만에 깎으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해서 제가 한번 시원하게 밀어봤는데 하니까 그래서 반항하는 거냐고 하면서 졸라 때리고 웃으면서 때리니까 이게 장난으로 때리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때리는 건지 잘 몰랐는데 맞는 친구 입장에서 일단 장난은 아니다 하면서 일단 아프니까요. 몽둥이로 이렇게 때렸었어요 애를.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니까 좋은 시절이라는 게 아니라 그랬었던 시절을 살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될 나이가 되고 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건지 몰라도 요즘 쌤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나. 시원하게 애를 패자 이런 게 아니라 처벌의 수단이 전혀 없고 뭐 제재할 수단도 아예 없으니까 너무 좀 힘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때 쌤들이 그게 맞았어도 정말 악감정이 막 남아있지는 않아.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맞았고 하면 약간 뭐랄까 좀 젖어 있으니까 애들이 이 정도 맞는 건 뭐 하는 시대여서 다들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머리 밀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덥네요 요새. 자 x의 원소합을 fx라고 하자. a는 정수인데 a, b, c, d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b는 이렇게 써볼까? x 더하기 k다. x는 a의 원소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4개가 다 존재했다라는 걸 보니까 참고로 제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k 더하다 보면 겹칠 수도 있나?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4개 다 더했기 때문에 뭐 a 더하기 k가 b가 될 수는 있겠지만 b에도 k 더할 거고 c에도 k 더할 거고 d에도 k 더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4개의 원소가 존재한다. 자 이럴 때 서로소이고 대신에 서로소여야 돼. a 더하기 k가 d가 되지도 않고 c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서로소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소.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그 a와 b의 합이 20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심플하죠. 말 그대로 fa 더하기 fb가 됩니다. 자 사실 원소의 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A집합 원소의 합, B집합 원소의 합도 하고 교집합을 빼야 돼. 교집합은 중복돼 있으니까 한번 빼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지. 교집합이 빵이니까. 교집합이 빵이니까 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너가 그대로 20이라는 소리고 A집합의 합을 뭐라? 뭐 하나의 숫자 S라고 둔다면 너는 뭐야? S 더하기 4K죠 뭐.
나 휴대폰 왜 켜져 있지? 쏘리. 한국전력공사에서 돈 내라고. 아, 이제 전기세 낼 시기가 왔군요. 얼마씩 내야 될라나. 자, A 집합의 원소합을 S라고 하면 S 더하기 4K가 20이다. 자, FA 곱하기 FB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S와 S 더하기 4K의 곱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정수 K 예체될 거 아니야? 정수 K. 정수 K. 와, 문제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자연수다, 이거 정수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요, 뭐. S 더하기 40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S 더하기 이게 20이니까 널 뭐라도 20 마이너스 S라고도. 여러분, K도 정수입니다. K가 정수예요. 반드시 양수도 아니다. 음수일 수도 있고, 뭐, 그래. 자, 어쨌든, 네가 가능한 어떤 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ABCD도 정수니까 이건 좀 새롭네. 이거 참 재밌겠다. 자, 해보자. 이렇게 해볼까요? S의 값이 뭘까? 정수이긴 하죠. 정수에 ABCD를 더했잖아. 서로 다른 정수에 ABCD를 더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몇몇 값이 뭐 특별하긴 하겠지. 그지? 1이 될 수 있냐 하면은 1은 될 수도 있죠. 1, 2, 0, 마이너스 2 이런 거 하면 다 더하면 1 됩니다. 알겠죠? 되긴 돼. 알겠지? 이거 언제 다 찾지? 자, 너 뭐야? 어떤 집합이야?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죠? 아니다, 이거 좀 더 크게 그릴게요. S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다 찾아봐야 되나? 이게 대충 풀어보려고 하니까 아까 그거 있었잖아. 뭔 말 있었노요? B의 원소가 A랑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K에다가 A를 딱 더했는데 그게 뭐 D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생각을 좀 해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ABCD의 크기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A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걔를 D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하면 K도 음수였든 자연수였든 뭐 상관없이 A 더하기 K가 B 더하기 K보다 작고 C 더하기 K가 D 더하기 K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S와 20-S를 곱했더니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 그래도 여기 힌트가 하나 있다. 정수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다 했죠. 정수니까 0도 되고 음수도 되지만 어쨌든 제곱했으니까 뭐야? 0 이상이죠. 잘 이해해. 0 이상이야. 0 이상이야. S랑 20-S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 따라서 뭐가 있겠어? S가 0이거나 20이었을 때 0제곱이 될 수 있고요. 1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S가 정수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고, 참고로 너는 최대의 정수 얼마입니까? 10이 될 수 있습니다. 10 대입하면 10의 제곱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도 있어? 9의 제곱도 있겠고 8의 제곱도 있겠고 이런 여러 제곱수들이 있겠죠.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왜? S도 정수여야 되잖아. 다시 S 자체도 정수여야 되잖아. 됐어? 너도 정수잖아. S가 뭐라고 했어, 쌤이? A, B, C, D 합이 S예요. A, B, C, D. 정수 4개 더 있기 때문에 너도 정수야. 반드시 0 이상은 아니겠지만 0 밑에 정수 쓰면은 이 쉐끼랑 계산했을 때도 뭐밖에 안 나와? 음수밖에 안 나와.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0보다 큰 정수를 생각하면 돼. 따라서 0보다 큰 정수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꿔 말하면 너 결과 함수값이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되는 것보다는 0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찾고 0,0 S가 기준입니다. 20,0 가능하고요. S에 1 넣으면 얼마야? 1 곱하기 19죠. 1 곱하기 19인데 19는 제곱수 아니잖아. 갖다 버려. 자, 2 곱하기 뭐야? 18이야. 안 돼. 갖다 버려. 2 곱하기 18? 2 곱하기 18이면 36 되잖아. 이거. 자, 미안합니다. 대용. 자, 돼요. 2 곱하기 18, 36은 정수입니다.
3 곱하기 17 안 돼, 버려. 자, 4 곱하기 16, 64. 이것도 되네. 되는 거 몇 개 쓰자. S가 1일 때, S가 또 뭐였을 때? 2였을 때, 4였을 때도 되죠. 5는요, 5 곱하기 15 안 되고, 6이면 6, 14 안 되고, 7, 13 안 되고, 8, 11 안 되고, 9, 11, 99 안 되죠. 10 넣으면 10의 제곱이니까 일단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20-S가 너는 19고, 18이고, 16이고, 10이잖아. 이게 어찌 같노? S 더하기 4K인데 4K가 0일 수는 절대 없죠. 4K가 0이면 무조건 같은 수밖에 안 생기니까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너는 안 돼. 자, 상황을 한번 보자. S가 1이 되었다면 너는 뭐야? 4K가 뭐예요? 18이니? 4K가 18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 꺼져. 4K가 16이 되는 나 뭐 하나 안 썼다. 얘는 4K가 12가 되는 경우죠. 뭐 하나 안 썼나 했더니면 제일 중요한 애 안 썼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친구인데 0이랑 20입니다. 요거 안 썼어요 제가. 요거는 4K가 20이니까 K가 5일 때죠. 물론 여러분 음의 정수니까 반대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뒤집은 것도 원래 다 해야 돼요. 맞죠? S가 19고 네가 1일 수도 있잖아. S가 19고 K가 음수라서 물론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되잖아. S가 18이고 20-S가 2인 경우도 되잖아. K가 마이너스 4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밑에 뭐야 정수 K 최대값 물어보는 데다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건데 자 여러분 바꿔서 찾을게. 여기서 되는 애를 찾아야 돼.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다 될 수도 있는데 K 값이 3 더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조절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제일 큰 네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임마 이거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답인 거죠? 됐죠? 4개 더해서 0이어야 돼. 맞지? 4개 더해서 0 되는 거 뭐 있겠어? 아무거나 적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런 거 있겠죠? 이게 A 집합의 원소였다 칩시다. 그럼 4개 다 더해서 0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5씩 더한 걸 K가 5라고 했으니까 5씩 더한 친구를 B라고 해. 그 5씩 더했었어. 5 더하면 어떻게 돼? 6 되고. 거짓말 하지 마. 자, 4겠죠? 4 되고 6 되고 8 되겠죠? 겹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쟤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렇게 되어서 합이 전체가 뭐 서로 소이고 조건의 합집합의 합이 2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곱이 뭐야? 어떤 정수의 제곱 됐잖아. 0의 제곱이니까 정수의 제곱 됐잖아. 됐고 그런 K의 최대는 5일 것이다. K가 5라기보다는 K의 최대값이 5라고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찾아줬습니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 그지? 자, 넘어갔어. 나머지도 좋지만 21번이나 20번 한번 해볼 건데 뭐 21번 볼게요. 21번 교집합이 3밖에 없을 때 밑에 있는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밑에 거 정리부터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가지가 되겠죠. 사실 위에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됐다. 위에 걸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밑에 거는 사실 뭐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A와 B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해도 금방 할 것 같고 해서 제가 20번 풀어볼게요. 자, 20번은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다 처리할래요? 하시면 완전 베스트. 벤 다이어그램 짱이에요. 여기에다가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뭐야 A 합집합 B였네. A씨. 사실 이건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하나하나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A겨 B여로 만들고 A겨는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B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죠? 이게 분배 법칙이죠. 너와 자기 자신과 가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 전체와 A의 합은 A입니다.
말을 잘못했다. 전체와 A의 공통 부분 A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A 차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치래. 그럼 A잖아. 누가 이걸 이렇게 찾노? 그죠? 저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체크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할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사실 충분하죠. 옆에 있는 친구 볼 건데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A 합집합 B에다가 공통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해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겠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을 정리해보죠. A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면서 B입니다. 교집합 A 합집합 B예요. A는 뭐야? 합집합 B, 합집합 B가 공통이니까 A 여집합 중간에 뭐야? 교집합 A가 있고 여기다가 합집합 B, 이렇게 분배 법칙 되어 있던 거였죠. 자기와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공통 부분,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B의 합집합은 B죠. 최종적으로 A와 B의 공통 부분, 교집합은 A더라. 아까도 얘기했다. 합집합 B가 B였다는 얘기랑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랑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란 얘기랑 A 교집합 B 여집합 공집합이란 얘기랑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란 얘기랑 다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건요, 똑같은 거 고르면 되겠죠. 놉니다. 하나만 더 쓰자면 A, B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지롱,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똑같은 표현들은 항상 잘 기억해두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좋은데 넘어갈래? 나가보라. 배수집합도 하나 볼까요? 25번. 근데 얘는 반대죠. 양수집합입니다.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양의 양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다 4개인 숫자 PQR이가 있을 때 AQ와 AR의 공통 부분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된다. 이때 PQR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는 얼마일 수 있을까? 이런 거 구하래요. 일단 PQR이 무슨 수여야 될까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4개인 숫자들입니다. PQR 모두. 문제 조건을 해석하면 PQR이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라고 씁니다. 항상 몇 개? 4개인 집합이야. 4개인 숫자들이야. 뭐 4개인 수가 PQR만 있는 거 아니고 잔뜩 있잖아. 여러 개 있잖아. 그런 숫자 중에 PQR 3개를 골라가지고 문제 조건은 뭐야? Q와 R의 공통 부분 골랐지만 그게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P, Q, R의 합집합은 최소값이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문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만 쉽게 자 맞아보자. 야, PQR이 약수의 개수가 4개래.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수는 어떤 모양을 가고 있어? 잠이 온다, 잠이 와. 약수의 개수가 4개라니까? 어떤 수의 세제곱수거나 아니면 소인수 2개를 곱해놔야 되는 거죠. 자, 됩니까? 자, 어떤 소인수의 세제곱이거나 2의 세제곱도 약수가 4개, 3의 세제곱도 4의 세제곱도 약수가 4개입니다. 그 다음 소인수 2개의 곱인 거죠. 그래서 1이니까 1씩 더해서 곱하면 2 곱하기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친구들부터 몇 개 쓰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10 이렇게 쭉 있다가 뭐 3 곱하기 5도 있고 3 곱하기 7도 있고 5 곱하기 7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숫자들이 가능하겠다. 일단 소수 2개 곱해놓은 건 다 오케이고요. 소수의 세제곱도 다 오케이입니다. 으악! 선생님 4의 세제곱을 썼네. 미친놈 아니야. 자, 말려야지 여러분. 선생님 짠 거 아닙니다. 말릴 수 있어요. 선생님 4의 세제곱은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소인수의 세제곱이어야 되겠죠. 4의 세제곱을 써놓다니 정신 나간 게 틀림이 없다. 자, Q와 R은 뭐였길래 공통 부분의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된 걸까? 없으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아예 없을 순 없지. 약수 집합의 공통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공약수잖아, 말하자면. 다시 A, Q는 뭐야? Q의 약수들 모아놓은 거. A, R은 뭐야? R의 약수들 모아놓은 거잖아.
Q의 약수와 R의 약수의 공통도 공약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약수의 집합이 뭐야? 합이 제일 작대. 그러면 1이면 되지 않겠나?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제일 좋지 않겠냐? 그럼 뭐야? 공약수가 1뿐이더라가 되려면 Q와 R이 서로 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됐죠? Q와 R이 서로 소인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Q와 R이 서로 소인 경우를 고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AP 합집합, AQ 합집합, AR 할 건데요. 약수끼리 합쳐놨네? 근데 Q와 R이 서로 소라며. Q의 약수도 몇 개 있고 R의 약수도 몇 개인데 뭐 공통인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싸그리 다 합쳐놔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최소가 되고 싶대요. AP는 뭐였길래 너한테 영향을 최소한도로 줄 수 있으면서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그 다음에 너의 이 전체 원소의 합이 제일 작을 수 있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겠지. 자, Q와 R은 서로소였고요. 서로소였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Q가 예를 들어 이걸 했으면 R은 2랑 하나도 없으니 2 없이 3, 5 쓰는 애가 일단 뭐 QR 자체도 작을수록 좋죠. 원소의 합의 최소니까 작을수록 좋잖아. 굳이 키울 이유는 없죠. 그럼 뭐 Q가 3의 세제곱이었다. 그러면 2와 5를 썼을 수도 있고요. 이건 해봐야겠다. 언제 다 하지 이걸?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Q가 2 곱하기 3이다. 그럼 R은 5 곱하기 7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원소들을 좀 몇 개 써봤을 때 가능하면 일단 너부터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어야 너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확인을 해줄 수 있겠지. 개빡시네. 자, 몇 개 해볼게요. 옆에다가 좀 써놓을까? 이거 약수의 합 어떻게 돼? 1, 2, 4, 8이에요. 얘는 1, 3, 9, 27이에요. 1, 2, 3, 6이고요. 1, 2, 5, 10이에요. 1, 2, 7, 14고요. 얘는 뭐 쓸모없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숫자 3개까지만 쓰면 되거든. 11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2, 3, 5, 7 안에서 어떻게 결판 날 것 같아. 많이 써야 2, 3 뽑았을 때 5, 7 뽑는 것까지야. 야, 5, 7은 근데 35인데? 너무 큰데? 맞지? 좀 별로긴 하다. 자, 너 안 뽑는 게 좋겠네요. P는 나중에 뽑을 때 어차피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애로 뽑아오면 그만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야, 이걸 언제 다 하지? 자, QR은 서로소니까, 예를 들어, 하나씩 해보자.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뽑을 바에는 2의 세제곱 뽑는 게 맞지. 네가 2의 세제곱이었다 친다면, 잠깐만요. 표를 좀 그리든지 할게요. Q가 2의 세제곱이었다면 R은 서로소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3 곱하기 5를 선택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또 어떤 경우가 3의 세제곱이었다면 너는 2 곱하기 5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자 5의 세제곱까지 가면은 솔직히 너무 클 것 같아. 그리고 5의 세제곱 들어가면 125잖아. 밑에 보기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까지 갈 일 없을 것 같고, 네가 2 곱하기 3이라든지를 선택하면 내가 5 곱하기 7이어야 되고, 이건 좀 너무 클 것 같긴 하네. 2 곱하기 5라도 선택했다면 3 곱하기 7이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좀 크긴 한데 3 곱하기 5랑 2 곱하기 7도 또 가능성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개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합집합을 내가 쭉 써본다고 하면 1,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다가 1은 포함했고 3, 5, 3 곱하기 5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네. 이거 미리 좀 구해놓을까? 15고요. 뭐예요? 40인가요? 이 새끼 너무 큰데? 여긴 다담 얼마예요? 12고요. 너는요? 18인가요? 18이고요. 너는요? 29고요. 이건 뭐 의미 없네요.
3 곱하기 5도 좀 구해놓을게. 1, 3, 5, 15니까 24고요. 너는 좀 크다. 13 다음에 48인가요? 사실 이건 또 보기도 힌트인데, 보기에 지금 최대값 44, 뭐 40 몇 밖에 없잖아. 48 같은 티 나오는 순간 끝이 알겠지. 자, 그래서, 야, 너의 합은 어떻게 돼? 둘이 더한 거야. 1은 빼야 됩니다. 공통이라서 알겠지? 자, 그럼 뭐야? 너는 내가 뭐 선택했어? 2의 세제곱에 너 선택해왔지? 15랑 24 더한 거에 1 뺀 친구다. 그럼 얘는 뭐예요? 38까지는 가능하고, 너는 40에다가 2, 50 뽑아오면 어떻게 되니? 18이야, 이거? 1 빼면 57이다. 나가리네, 이거. 얘보단 얘가 더 작잖아. 너는요, 오히려 너든 가능성 있지. 12였고, 3, 5, 7은 너무 큰데요? 48, 이건 아닌 것 같네. 59 더 커졌고요. 2, 5는 아까 뭐였어? 18이었죠? 3, 7이면요, 이거 안 해봤네. 해봐야 돼, 이것도? 얘는 49네요. 크네요.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3 곱하기 5랑 2 곱하기 7. 얘보다 더 작은 거 있나 없나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알겠죠? 3 곱하기 5는요 24고요. 2 곱하기 7은요 2 곱하기 7은 29입니다. 얘도 크네요. 내 생각보다는 더 크네. 따라서 일단 너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알겠지? 맞나? 38이 답이면 좋겠지만, 자, 근데 뭐가 이 경우에 P가 아직 남았잖아. P도 합쳐야 된다. 알겠지? P가 뭐 할 수 있을까요? P도 어쨌든 이 숫자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맞니? 여러분, 여기에 싸그리 다 포함되는 친구를 들고 오면 숫자에 변화 없이 좋을 거 아니야. 나 근데 더하기 잘 했죠? 답이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1, 2, 4, 8 더하면 15 맞나? 15 맞고. 암산을 못하나? 3, 5 곱하면, 더하면 24. 맞는데? 24. 1 빼고 38. 계산 잘 했죠? 23 더하면 38. 자, 보자. P의 원소로 뭐가 있겠노? 그래. PQR은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똑같이 2의 세제곱이거나 너를 선택하면 참 좋겠죠. 안 늘어날 테니까.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 들고 오긴 해야겠다. 맞지? 그렇다고 인마 P를 여기 있는 애들 들고 오면 너무 크니까 일단 좀 별로일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최대한 많이 겹친 거 들고 와야 돼. 3 곱하기 5를 그대로 들고 올 수는 없고 2 곱하기 3이나 2 곱하기 5를 들고 와야 되는데, 2 곱하기 3을 들고 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게 제일 작죠. 이거 또는 2 곱하기 뭐 5 정도가 되겠네요. 적어도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숫자를 겹치긴 해야 그렇게 안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5를 그대로 들고 올 수는 없고 2도 3 아니면 2랑 5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럼 당연히 좀 더 작은 거니까 놓일 거라 기대할 수 있고, 1, 2, 3, 6과 겹쳐야 합쳐줘야 되는데 1, 2, 3은 어차피 포함된다. 즉 6만 세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숫자는 44가 될 것이다. 됐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다시 한번 진도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지?